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사연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인해 거주지와 사연이 있는 곳을 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청하시는데 양해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과 이야기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지인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해당 일을 겪고 충격적이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보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성인이 되어 보니 사고 싶은 것들도 전보다 많이 생겼고,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엔 성인이어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돈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먹자며 주방에서 저를 불렀고 저녁 식사를 하며 부모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저도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어머니 친구 중 저희 아파트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어머니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고 원래는 같은 동네에 살지 않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 친구도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잦았고 어머니와도 자주 만나곤 하셨죠. 저는 어머니 친구를 부를 때 외제차 이모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어머니와 제가 장을 보거나 외출을 하고 들어올 때면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는데 뒤를 돌아보면 고급 비사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 어머니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제차 이모는 어릴 적부터 집이 부유하여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 자동차가 좋은 차인지도 몰랐고 차를 보며 주위 사람들이 외제차라는 이야기를 하여 어느 순간부터 외제차 이모라 불렀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어보니 이모 또한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은근 좋아하셨죠. 그런데 외제차 이모는 최근에 아파트 앞에 상가 건물 하나가 생겼는데 그곳에서 고깃집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제차 이모는 평소 고기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맛있는 고기를 구매하여 저희 집에도 종종 가져다 주셨고 한 번씩 이모 집으로 초대하여 처음 먹어보는 고기도 같이 구워 먹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며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 외제차 이모는 앞으로 더 부자 되고 대박나겠다며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아버지도 외제차 이모가 주시는 고기를 많이 먹었던 터라 기억이 나셨는지 자기 적성에 잘 맞는 장사를 찾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고깃집은 그곳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적부터 친했던 외제차 이모가 가게를 열어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 보이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는데요. 외제차 이모도 저희 집에 와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잦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은 되었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아무 일 없이 오픈하였고 고기는 평소 이모님이 구워주시던 맛보다 더욱 맛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머니는 무언가 걱정된다는 듯이 그래도 이모님의 표정이 좋아 보이고 가게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셨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며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의 가게는 저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보면 항상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생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상가엔 이모가 하는 고깃집과 그 옆자리에 있는 빵집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당시에 어른들 또한 건물도 새 것이고 바로 앞에는 왕복 4차선 도로도 있는데 상가의 세입자가 너무 안 들어온다며 이야기하셨고 저희 가족은 외제차 이모 길을 살려주기 위해 이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 자주 방문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모는 손님이 없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런지 표정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외제차 이모의 갑작스런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전 이모의 가게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도 했는데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를 잃으시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니 외제차 이모의 딸과 남편이 있었는데요. 아저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고 딸 또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니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라 하였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이후 장례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장례식장에 하루하루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이모가 돌아가시고 가게는 정리되었는데요. 학교를 다녀와서 보는 외제차 이모 가게 모습을 보니 무언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던 빵집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모 가게가 문을 닫아서 빵집도 영업을 중단했나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의 우울한 증상이 심해져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독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로 인해 2년 전 살던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가기 전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구경을 하러 갔는데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다른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있나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와 그날 밤 전화통화를 하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다녀왔다며 말했죠. 통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제차 이모 이야기가 나왔고 그 건물도 지금 바뀐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그 건물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 건물이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며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듣기에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외제차 이모가 살아계실 때 둘은 평소 사주 보거나 신사주를 보러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모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친구 한 명이 사주 잘 보는 곳을 찾았는데 같이 가달라 했다고 합니다. 가는 김에 이모의 사업을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갔고 들어가 보니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되어 보이는 백발과 흑발이 섞여 있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당은 정말 어두워서 촛불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당시 처음 보는 행색의 사람과 신당이어서 특이하고 무서운 기운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어머니 친구가 먼저 질문을 하였고 무당은 이야기를 대충 듣고 답변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외제차 이모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어머니와 친구 그리고 외제차 이모는 왜 이렇게 무섭게 바라보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며 한동안 정적을 깨지 않고 그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무당은 손에 쥔 방울을 이모에게 삿대질하듯 가리키더니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하려고 하는지 그만두라며 이야기했고 외제차 이모는 당시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돈을 들여 공사가 막바지까지 진행 중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외제차 이모는 찝찝한 걸 덜으려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데요. 무당은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번 어떤 건물인지 봐야겠다고 하셨고 지금 당장 가보자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차를 타고 무당을 데리고 해당 건물로 갔는데요. 무당은 건물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주위 건물 중 이모의 가게가 있는 건물을 가르쳤고 그 건물 주위를 둘러보더니 귀취가 진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모가 하려는 가게가 고깃집이라고 이야기하니 안 그래도 흉살이 강한 터인데 여기에 동물 피까지 뿌려주면 너는 그냥 죽는 거라며 이야기했고 여기서 장사를 시작하면 아무리 기가 센 사람도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며 말렸다는데요. 이후 이모는 무당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당에게 무슨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아이고 여기서 목숨 걸고 방법 쳐주는 사람은 믿지도 말라 했고 아무것도 못해주니 돈이 아까워도 목숨만 건지라며 점사를 봐준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는 그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무당을 보고 와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인테리어 공사는 막바지까지 완성이 된 상태였고 남편은 이모를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데려온 무당이 터를 봐주었는데 해당 터는 너무 좋은 곳이라며 구토해주고 부적까지 크게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에게는 다시는 무당 찾아가지 말고 가게에만 신경 쓰라며 이야기하였고 이모는 긴가민가한 상태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장사를 시작하고부터 이모는 알 수 없는 몸살을 겪으며 지냈고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번에 갔던 무당 이야기가 생각이 나 무당을 다시 찾아갔는데요. 무당은 자리를 비웠는지 만나주지를 않았고 가게는 그 무당의 말처럼 장사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모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일은 그 옆에 빵집을 하던 부부의 남편 또한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건물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소문은 퍼뜨리지 않으려고 쉬쉬하긴 하였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뒤 그 아파트에 살 때 친했던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로는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굿을 지낸 뒤 다시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 건물은 저주받은 건물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 소름 돋는 기억이고 무서웠던 추억이어서 제보합니다.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